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기아 K9 디자인 공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그냥 한 줄 평부터 놓고 시작하자면 기아 플래그십 세단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네요. 우선 큰 목차로 나누자면, 첫째, 페이스리프트 전과 후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둘째, 기아가 플래그십 세단의 정체성을 바로 잡지 못한 부분, 셋째, 이번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본 풀 체인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선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자, 우선 첫 번째, 기존 K9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살펴보시죠. K9 페이스리프트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곁들이는 식으로 비교를 할게요. 한간에는 풀 체인지급 외관을 달고 나왔다, 세련되고 차별된 프리미엄을 선사하는 디자인이다 라고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가 스파이샷과 예상들을 보면서 열광한 그 K9 페이리 버전이 맞는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2018년 이후 새로운 로고와 새로운 디자인으로 3년 만에 선보이는 상품성 개선 모델인 것 치고는 막상 보니까 약간 아쉬운 부분이 든다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우선 전면부 전체 모습은 새로운 기아 디자인 철학과 기조를 같이 하는 게 보이죠. 특히 신형 K8에서 보인 V자 세턴 크롬이 그릴에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본닛의 굵직한 라인은 기존 K9과 같고요. 그릴과 만나는 부분에 신형 로고가 자리 잡힌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플래그십 모델만 오면은 왜 구형 로고도 신형 로고도 좀 어색한 느낌이 드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여튼 완전한 풀체인지인 K8보다 더 차분하고 안정된 전면부 모습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중형차 같은 느낌을 크게 준 헤드램프와 라제트 그릴, 그리고 범퍼 아래 어색한 부분이 크게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금형을 손대지 않는 선에서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보이죠. K9 페이스리프트 헤드램프를 자세히 보면은 주간주행 등 DRL이 램프 부분과 경계를 나누면서 그 위에 시퀀셜 타입으로 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EV6에서도 보인 방식인데, 핸드폰 안테나 게이지바처럼 생긴 이 부분이 방향지시 등을 키면은 무빙 턴 시그널로 바뀌는 것 같이 사용되는 시퀀셜 타입인 거죠. 경계선을 나누면서 디자인을 접목시킨 DRL은 이런 모습을 통하여 K8의 테일램프 모습과 통일성을 이루는 게 보이고요. 그 아래에 매트릭스 LED 램프 모듈과 같이 있는 IFS 헤드램프를 장착했습니다. 기존 K9의 헤드램프가 플래그십 세단의 헤드램프라고 믿기 힘든 만큼 아쉬움이 컸던 것도 사실인데, 이번에 제네시스 G80, G90에 사용한 IFS 헤드램프가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진을 확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한쪽이 하이빔처럼 더 밝게 빛나고 한쪽이 좀 덜 빛나는 것을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면은 하이빔 모듈과 로우빔 모듈이 하나씩 적용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차피 양쪽 다 오토라이트로 켜지게 되죠. 만약 양쪽 다 하이빔 모듈이 포함된 거라고 하면 더 좋겠죠. 개인적인 생각은 양쪽 다 하이빔이 포함된 IF 헤드램프라는 것을 예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가 제네시스에서 적용된 쿼드램프 중 상단은 로우빔 모드, 하단 두 개는 큐브 형식 헤드램프가 하이빔 모드가 있는 램프고요. 이 하이빔 모듈 사각 큐브당 하이빔 모듈에서 매트릭스 LED 램프가 8개씩 16개가 들어가 있는데, 제네시스와 같은 것을 적용을 했고 왼쪽이 로우빔, 오른쪽이 하이빔 포함 램프라고 치면은 한쪽당 8개만 있는 매트릭스 헤드램프라는 건데, 이 매트릭스 헤드램프의 이점이 어설프다면은 더 앞차와 측면에서 들어오는 차량에 피해를 줄 수가 있고요. K9의 포지션이 G80과 G90 사이급을 마크하는 포지션이라 G80보다 더 못한 방식을 제공하지는 않을 듯 하죠. 아쉬운 부분은 EV6나 K3 헤드램프처럼 DRL을 한 줄로 더 해서 제공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본래 K9 기존 모델에서 갖고 있던 두 줄 램프의 철학을 갖고 오면서 전통성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릴은 현재 공개된 디자인이 최선일 수밖에 없는 모습이죠. 왜? 기존 모델 그릴이 출시될 때부터 그릴이 커지고 그릴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는데, 기존 모델에 현재 페이스리프트 그릴을 접목시켜도 체급이 확 달라 보이는 인상을 주게 되는데요. 결국 어설픈 크기와 모양으로 인한 포지션까지 어설프게 마크하게 되어버렸죠. 좋은 차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플래그십에서 가성비라는 말보다 더 고급지다 라는 말이 더 어울리게 하는 게 맞는 말이죠. 하단 범퍼 라인은 아쉬움이 더 큰데요.
솔직히 기존 가차님의 예상도 모양처럼 범퍼 하단의 느낌을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느껴집니다. 기존 모델에서도 저 범퍼 하단 부분의 어설픔 때문에 더 밋밋해 보이는데 이왕 과감한 수정을 통해 전면부 모습을 바꾼 거라면은 저 부분까지 밋밋하면서 크롬 라인을 주는 것보다 차라리 K8의 범퍼 하단 부분 그대로 접목시켰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거죠. 많은 부분이 변경된 전면부지만 G90 페이스리프트처럼 확 뭔가 삘이 오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G80보다 아래급으로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실차는 분명 이미지로 보는 것보다 훨씬 멋스러울 거라 생각을 하고요. 이상하게 항상 현대 기아는 이미지보다는 실차가 훨씬 멋지고 낫다라는 게 정석이니까요. G70 페이스리프트는 실차를 봐도 약간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지만요. 측면부는 기존과 거의 같고 다른 점은 새로운 19인치 스퍼터링 휠을 적용하여 더 고급진 느낌을 강조한 부분이 다릅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은 후면, 스파이샷에서는 크롬바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고 후미 등의 애니메이션 둘리, 생선뼈 캐릭터 테일램프가 너무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미지에서 잘 안 보이게 어둡게 처리한 부분이 보이고요. 어느 분들은 페이스리프트 전이 뒷부분은 더 낫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죠. 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큰 변화가 있어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모든 모델에서 새로운 기아 마크가 제일 강조되는 부분으로 디자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풀 체인지 모델 전 페이스리프트를 통한 디자인 힌트를 얹어야 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죠. 속이 후련했냐? 씨발 새끼들아. 진짜 꼭 이래야 했나 싶을 정도로 뒷모습을 과거 현대 EF 소나타 초기 모델처럼 해버렸다는 게 진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초 페이스리프트 모델의 후면 예상도가 해외에서 공개되었을 때 저 부분에 기아 마크는 없이 그냥 그렇게 강조하는 신형 기아 로고를 좀 더 크게 넣고요.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가는 형상이 더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은 저뿐인가요? 볼수록 EF 소나타가 자꾸 생각나네. 여튼 기존 모델과 비교해보면은 기존 모델에 있던 테일램프를 둘러싼 크롬이 없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저것도 왜 없앴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저게 그대로 있어도 오히려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저 크롬 테두리를 마치 일자로 쭉 펴서 연결해서 가운데 크롬바를 만든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잖아요. 미등과 브레이크 등은 현재 K5와 K8의 테일램프와 같은 통일성을 이루기 위해 생선가시 모양을 적용한 것을 알 수가 있죠. 다만 굳이 전체로 다 저렇게 했어야 했나 싶을 정도로 아쉽습니다. 양 끝에만 적용을 하고 다른 LED 모양으로 더 고급지게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죠. 아니면은 테일램프를 좀 더 가로로 트렁크 부분까지 침범시켜서 가운데 한 줄을 약간 더 덮는 형상의 디자인을 했으면 더 고급져 보이거나 전면부와 잘 어울렸을 듯 한다는 생각을 해보네요. 신형 기아 로고 위에 작은 버튼이 보이는데 수동으로 트렁크를 올릴 시 눌러서 개폐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는 그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번호판이 아래로 내려가서 범퍼 부분에 변화가 있고요. 그 아래 크롬바가 가로로 있어서 상단 크롬바와 통일을 줬고 이는 기존에도 있던 크롬바이기도 하죠. 바로 아래 머플러 위 리플렉터가 위치를 하고요. 머플러와 머플러 사이에 후진 등이 있는데 이는 그랜저와 제네시스에 적용한 후진 가이드 램프로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저 번호판도 뭐 어쩌라고 하는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두 번째, 기아는 플래그십 세단의 정체성을 아직도 왜 확립을 못했는가? 이 부분에서 뭐 기아 측도 할만한 일 수도 있죠. 과거 엔터프라이즈 때 누렸던 진정한 고급감, 국내 최초 3.6L 엔진과 프레임리스 윈도우, 후석 엔터테인먼트 화면 등 정말 첨단 옵션들을 다 장착을 했고 수입산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있었으며 나름 여러가지 짬뽕했다고 카피의 퓨전체라고 불린 오피러스 역시 1세대와 2세대 다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실제로 판매에도 평타를 쳤다고 할까요? 각 코스, 즉 에코스 1세대 모양의 실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어필을 했으니까요. 다만 2세대 에코스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서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미 현대는 2세대 에코스에 5.0 엔진을 장착, 그리고 현대차 제네시스 모델의 브랜드 독립 및 밀어주기 마케팅으로 인해 K9이 런칭했을 때 K9을 살 바에야 그냥 현대 제네시스 DH죠. 1세대 모델을 산다. 아니면은 당시 상징성이 매우 강했던 그리고 아직까지 많이 보이는 그랜저 HG 모델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았기에 출시부터 어설픈 포지션을 마크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솔직히 BMW를 표방한 인 익스테리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패스트 팔로워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했고 세계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일단 디자인으로도 주목을 끌어야 했고요. 피터 슈라이어 사장이 본인이 있었던 경험했던 BMW의 디자인 DNA를 넣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다만 본연의 첨단 기술조차 살리지 못한 채 제네시스 DH가 나온 뒤로 완전히 밀려나게 됩니다. 이미 브랜드 독립을 서둘러야 하는 현대 입장에서 아웃격인 기아의 신경을 더 크게 써줄 수 없는 점이기도 했고요. 뒤늦게 컨텀 모델을 내놨지만 이미 박혀버린 인식 및 EQ900과 G80 및 스포츠 모델이 상당한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국내에서 고급화 브랜드로 성공한 제네시스에 밀려나면서 현재까지 판매되고 있는 K9을 내놓게 된 거죠. 제가 K9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고 한 얘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새롭게 나온 모델 디자인을 섞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고급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전면부는 현재 모델이 제일 처음 나온 것처럼 하고 그 다음 퀀텀 모델, 그 다음이 이번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게 더 맞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후면 부분, 로고를 제외하고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1세대로 놓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2세대는 현행 모델, 3세대는 퀀텀 모델로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 퀀텀 모델에 테일램프 하단만 없애고 더 얇게 디자인이 되었다면 번호판이 상단에 있어도 전혀 고급감이 덜하다 뭐 이런 게 없죠. 오히려 한 줄 넣는 것도 퀀텀 리어 크롬파 아래 긴 한 줄을 넣고 번호판을 아래로 내려도 이상할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K9은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에도 불구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되었냐? 개인적인 의견은 현대차는 소나타, 기아는 K5로부터 시작된 자사의 성격이라 할까요? 방향성을 보여준 것은 같지만 현대는 이제 그 시작을 그랜저로 할 만큼 이미 그랜저 IG에서 보인 고급 세단의 대중화, 그리고 방향성과 정체성은 그랜저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판매, 마케팅, 성공, 이 세 가지를 접목시켜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에 성공을 했고요. 2세대 에코스 때부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플래그십 세단으로부터 파생되는 식의 디자인으로 선보였습니다. 기아는 K5의 성공으로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고 K7 역시 드라마 아이리스의 성공적 PPL에 힘입어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물렁한 현대와 달리 스포티함과 유럽 스타일의 거동성을 보인다는 호평도 받았죠. 2세대 K7이 나오고 나서 K9이 나왔지만 이 K9이 K7을 늘린, 마치 티볼리를 늘려서 코란도에 실망한 것처럼 그런 느낌을 여기서부터 좀 받게 되고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인생 꼬있다 꼬있어. 현대가 플래그십 모델에서 디자인 정체성이 확립되어 내려온 것과는 달리 기아는 K5를 중심으로 파생되기에 기준점 자체가 K5에 머무르고 플래그십 세단의 방향성이 중형 세단의 방향을 토대로 정해져야 하기에 2세대 K9은 아예 다른 모양을 갖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게 독이 든 성비였던 것이고 오히려 가성비라는 대형차, 플래그십 세단에서 고급지다보다 가성비를 논하고 고급스러움, 그리고 성공이라는 두 글자의 대명사가 아직도 그랜저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면은 아쉬운 대목이죠. 세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볼 수 있는 풀체인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렵죠. 이미 전면부는 성공적인 페이스리프트를 보였고 후면부는 EF 소나타를 만들어버린, 기존의 모습이 BMW화된 형식이라면 이미 페이스리프트의 커진 그릴을 통해 나오는 전면부의 아우디스러운 모습처럼 아우디를 기조로 하는 형식을 따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큰 변화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 다음 풀체인지는 오히려 변화가 덜한 방식을 제네시스 G90 모델에서 보였는데요. 디자인 기조를 맞추기 위해 EQ900에서 G90으로 페이스리프트 할 때 큰 변화를 줬고 오히려 풀체인지 모델에서 스파이샷을 보면은 외관의 아주 큰 변화보다는 내부의 변화를 크게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 독립 브랜드가 없기에 풀체인지 모델이 매우 중요하고 K8처럼 명칭이 바뀔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미 현대 그랜저가 K8 크기 혹은 약간 더 크기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더욱 이미 약해진 브랜드 네이밍을 K8처럼 끌어올리는 형식을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아우디나 BMW가 하는 신형 S클래스가 다시 한번 보수적인 디자인을 갖고 와서 유행시키려 하는 것처럼 세로형 테일램프가 아닌 가로 배치로 바뀔 듯 하고요. 가로 한 줄 라인과 크롬 라인이 들어가는 형상으로 될 듯 하고 그 형상은 A8이나 7 시리즈의 리어 테일램프와 유사한 형식으로 되돌아갈 듯 보이죠. 이미 전면부는 얼핏 보면 아우디 느낌도 나니까요. 풀체인지는 2023년으로 예상이 되고 이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2년 정도 끌고 갈 듯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G90 풀체인지 모델이 나오기에 영향을 최대한 안 가게 하겠죠. 색상은 최근 BMW 5 시리즈 새로운 색상도 그렇고 K8에서 보인 짙은 청록색 같은 색이 유행인 듯 새로운 색상 또한 잘 어울립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K9 페이스리프트 디자인 공개가 된 후 솔직히 전보다 훨씬 보기 좋다고 생각하는 건 맞아요. 다만
아쉬운 부분 위주로 얘기한 것은 그만큼 기아의 애정 어린 시선 및 이제 기아도 현대라는 집 안에 방에 얹혀 사는 시기 아닌 독립을 할 때가 되었기에 좀 아쉬움 위주로 얘기를 했네요. 전에도 항상 말했듯이 까기만 하는 위주, 까려고 맘먹고 얘기만 하면은 정말 많은 얘기가 나오고 뭐 실컷 할 수가 있죠. 채널의 성격 또한 자유니까요. 그거는 제가 전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유 속에서의 책임감 그리고 도덕성을 강조한 채널일수록 더 스스로의 도덕성 및 책임감은 아주 큰 잣대를 적용을 해야 하고 더 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갈수록 말조심하는 부분 그리고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기존처럼 국내 자동차 회사에 춘추 전국시대가 올 것을 꿈꾸며 근데 그러기 전에 반도체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운 거죠. 여튼 구독과 좋아요 및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